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검은색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물결처럼 들어왔어요. 9월의 오후,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용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만 되풀이했어요. 마치 로봇이 된 것처럼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시던 사람이었는데요. 부의금을 전달드립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 단정한 인상. 그런데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멈춰버렸어요. 왼쪽 턱 아래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장훈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법률 자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이 자꾸 마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흉터. 그건 절대로 착각일 리가 없어요. 제 동생에게 있는 흉터와 똑같은 모양의 흉터네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네, 장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에요. 제 동생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장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 잠시만요. 네, 김장훈입니다. 합의가 깨졌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가 통화를 끊고 수진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급히 일어섰어요. 하지만 장훈은 이미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괜찮니? 옆에 있던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 수호가 없어졌어. 엄마의 울음소리, 경찰차 사이렌, 3일간의 악몽 같은 시간. 8살이던 수호는 놀이터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찾았었죠. 다행히 3일 만에 발견되었지만 수호는 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요.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했지만 초승달 모양의 흉터는 평생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그 남자의 흉터가 설마.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수호를 찾은 후 온 가족이 이사를 갔어요. 너무 무서운 기억이 남아있는 동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수호는 몇 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실종 당시의 기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 전 수호는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 학교 기숙사 생활이 좋아요. 방학에도 친구들과 있을게요. 어느새 연락도 뜸해졌어요. 엄마는 늘 걱정했지만 아빠는 성인이 됐으니 간섭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어요. 수호는 원래 가족과 사이가 좋았는데 분양하시겠습니까? 직원의 목소리에 수진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고개를 들어보니 장례식장은 이미 조문객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흉터만, 그리고 장훈이라는 이름만. 아빠. 수진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혹시 뭔가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홀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김장훈, 정말 모르는 사람일까? 왜 하필 아빠 장례식장에 나타났을까? 그 흉터는 우연의 일치일까?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렁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 아빠의 서재를 정리해 봐야겠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수진아, 아직 거기 있니? 집에 와서 좀 쉬어라. 네, 엄마. 조금 있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진실을 찾아라. 그런 것 같았어요.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답답한 기분은 풀어야 했어요. 아빠, 내일 답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수진의 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어두운 아버지 서재에 들어섰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방은 먼지 냄새가 났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죠.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문서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중요한 일은 항상 기록해 두셨죠.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회사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 서랍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행방불명 아동 관련 조사 강수호 케이스. 수진의 손이 순간 떨렸어요. 수호를 아직도 찾고 계셨나? 파일을 열자 수진의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최근 3개월간의 조사 기록, 사진들, 그리고 김장훈이라는 이름. 아빠가 김장훈 변호사를 조사하고 계셨다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DNA 검사 의뢰서. 날짜는 단 3일 전이었어요. 이건 뭐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색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김장훈 강수호 확인 필요. 내일 결과 발표. 그 순간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정말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겨우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급히 서류들을 정리하고 서재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장례식 준비 때문에 피곤했겠다. 밥 먹고 좀 쉬어라. 엄마, 혹시 최근에 아빠가 이상한 행동 하신 적 없어요?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한 행동, 무슨 말이니? 그냥 뭔가 걱정하시거나 조사하시거나.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설마 너도 눈치챘니? 뭐려? 아빠가 요즘 자꾸 수호 얘기를 꺼내셨어. 밤마다 뭘 찾아보기도 하고. 수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아빠가 그러셨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놀라운 소식이 있을 거라고. 그 순간 수진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집을 뛰쳐나온 수진은 곧바로 장훈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상암동까지 가는 길이 하염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어요. 김장훈 변호사님은 계신가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상담 중이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안쪽에서 장훈이 나왔어요. 어제 뵀던 김장훈 변호사님. 아니, 수호야.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장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장훈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이 터졌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해요. 저도 다 알아요. 수진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당신을 조사한 기록이에요. DNA 검사까지 하셨어요. 장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당신은 수호 맞죠? 12년 전 실종됐던. 장훈이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떨리고 약했어요. 흉터요. 왼쪽 턱 아래의 흉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장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이상한 빛이 떠올랐어요. 저도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강용태 변호사님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가 떠올랐어요. 희미하게.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정말 수호 맞나요? 장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강수호가 맞아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2년간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수호야. 정말 수호 맞아. 누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그리고 새 가족도 있고. 수진이 장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아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장훈의 어깨가 떨렸어요. 아빠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아빠는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걸. 사무실 밖에서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12년간의 미아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려. 장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물론이야. 우리 집이잖아. 그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 어느 오후 수지는 수호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낮의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묘한 편안함을 만들었어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서로 더 깊이 알아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수진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머뭇거렸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어색함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 소중한 시간들이 그 간격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해. 수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입양 가정에서 자랐어. 양부모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나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 수진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12년간 다른 가족의 품에서 자란 동생을 생각하니 미안함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교차했어요. 그럼 그때 일은 기억해. 기억이 거의 없어. 흐릿한 악몽만 가끔 꿔. 어두운 곳, 무서운 소리. 수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때 수호의 휴대폰이 갑작스럽게 울렸어요. 평소와 다른 짧고 급한 벨소리가 고요한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여보세요? 네, 김장훈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수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컵을 놓치면서 커피가 테이블 위로 흘러나왔어요.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정이 우당탕 일어서면서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커피잔도 위태롭게 기울며 미끄러졌어요. 누나, 미안해. 양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에. 수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눈에는 벌써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그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퍼졌어요. 방금 전까지 평온하던 카페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같이 갈게. 수진이 가방을 휘어잡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택시에 뛰어오른 수호는 기사님에게 거의 소리치듯 말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차가 빠르게 달리는 동안 수지는 창밖을 보며 걱정에 잠긴 수호를 살펴봤어요.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맞잡혀져 있었고 입술을 계속 깨물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부모 노릇을 해주신 분이 위험하다니. 수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의 급한 발걸음, 각종 의료, 기계의 경고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어요. 수호가 접수대로 뛰어가며 숨을 헐떡였어요. 김미숙 환자 찾고 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3번 침대에 계세요. 두 사람이 그쪽으로 급히 걸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중년 여성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거리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수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무너졌어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장훈이. 수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며 턱까지 떨어졌어요. 수진도 따라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40대 정도의 남자 의사였고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수호의 대답이 심하게 떨렸어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상태가 많이 위중하고요. 신장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호의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식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선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레 AB형이라서. 의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진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온몸에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혹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레 AB형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죠.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저도 정확히 같은 혈액형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응급실의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수호가 느린 동작으로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나, 지금 바로 검사 받아볼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단력이 있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주 희귀해서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의사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그럼 즉시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 흘렀어요. 기다림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수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중얼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조직 적합도가 98%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런 높은 일치도는 보통 직계 가족 사이에서나 볼 수 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호가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어요.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제발. 안 돼. 너무 위험해. 수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어요.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뭐가 위험해? 신장 수술은 기증자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주는 수술이야.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의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수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호야,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을 거야. 그분은 너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었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졌어요.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지만 누나마저 잃으면 어떡해. 수호의 어깨가 요동치며 떨렸어요. 12년 만에 찾은 누나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어요. 절대 잃지 않아. 약속해. 수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지만 수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수술 당일이 밝았어요. 수호는 병원을 한 걸음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복도의 의자에 앉아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거나 걱정에 못 이겨 끊임없이 오가며 불안감을 삼키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의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마치 몇 톤이나 되는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누나, 이번 일만 무사히 넘기면 정말로 가족이 되자.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하면서도 불안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벌써 가족이잖아. 혈액형도 맞고 마음도 맞고. 수진이 억지로 밝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수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엄마한테는 얘기했어. 아직. 너무 놀라고 걱정하실까 봐. 아빠 잃은 슬픔도 아직 다 못 이기셨는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수진은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수호에 대한 걱정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년 동안 혼자서 감내했을 외로움, 그리고 이제 다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수정을 얼마나 괴롭힐까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어요. 수호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8살짜리 아이가 천장에 형광등이 깜박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수지는 눈물을 훔쳤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하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은 수진에게 수호가 서서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누나,
이것 좀 받아줘. 수호가 상자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뚜껑을 열자 안에는 녹이 슬고 낡아 비틀어진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군데군데 기스가 나 있고 오래된 흔적들이 역력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집 열쇠예요. 원래 집. 12년 전에 살던 집. 수호의 목소리가 메말랐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호가 이 열쇠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었어? 입양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 왜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 밤마다 이걸 꼭 쥐고 잤거든. 수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진이 열쇠를 손바닥에 꼭 쥐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았어요. 수호야, 누나, 무사히 끝내고 꼭 돌아와. 우리 함께 그 집에 가보자. 약속이야. 수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간절했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꾹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꼭 약속할게. 수진이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수진의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수진과 수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어요. 수호야, 절대 걱정하지 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수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어요.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수술실 자동문이 슉 닫히면서 수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취가 주입되면서 수진의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수호의 떨리는 입술과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이 보였어요. 제발. 무사히. 수호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세계가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수술실 밖의 차가운 대기실에서는 긴장된 기다림만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수호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마스크를 쓴 의사가 피곤해 찌든 표정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수술복에는 여기저기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수호의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예요. 어떻게 됐어요? 수호의 목소리가 떨어질 듯 말 듯 했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잠깐 침묵했어요. 그 몇 초의 침묵이 수호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우선 수술 자체는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수호의 다리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었어요. 하지만 수술 중에 예상보다 출혈이 훨씬 심했습니다. 강수진 씨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수호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누나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비를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호가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12년 만에 찾은 혈육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제발, 제발 안 돼.
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벽을 등지고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차갑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원 복도에 깊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어디선가 기계음만이 단조롭게 울려 퍼졌어요.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24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24시간이 지났어요. 주호는 병원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꺼풀이 무겁고 온몸이 강직되었지만 마음만은 수진에게 가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몇 번이나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 희미한 햇살이 병원 복도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강수호 씨. 네. 누나는 어떤가요? 주호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수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안도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정말이에요? 네, 회복도 예상보다 빠를 것 같아요. 오후쯤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수진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여전히 많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산소 마스크는 제거된 상태였어요. 주호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누나. 수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점차 선명해지며 수호를 찾았어요. 주호야, 어머니는 괜찮아? 수진의 첫마디에 수호의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자신의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어머니 걱정을 하는 누나. 응, 수술 잘 됐어. 벌써 회복실에서 깨어나셨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주호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고 살아있는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이잖아. 수진의 말에 수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1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누나, 나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수호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수진이 수호를 바라봤어요. 뭔데? 그날, 12년 전 그날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꿈에서 계속 봐. 놀이터, 낯선 남자, 그리고 수호가 말을 멈추며 떨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괜찮아.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 하지만 내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분명 그때 뭔가를 봤던 것 같은데. 수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버지. 수호야. 남자가 달려와서 수호를 끌어안았어요. 수호의 양 아버지 김재훈이었어요. 어머니 상태 들었어.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이분이 김재훈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분이 제 친누나예요. 12년 전에 잃어버렸던. 김재훈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복잡한 감정으로 변했어요. 강수진 씨 맞으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순간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수호가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뭘 알고 계셨어요? 수호가 실종 아동이라는 걸. 그리고 친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죠. 수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김재훈이 수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수정아, 너는 그때 너무 무서워했어. 어떤 남자를 계속 무서워했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두려워했고. 무슨 남자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수호를 납치했던 그 남자. 알고 보니 수호 아버지 용태 씨를 협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를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용태 변호사를 협박했던 거죠. 그래서 수호를 데려간 거였어요. 수호가 머리를 감싸 잡았어요. 어떤 기억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위험에 빠질까봐 집으로 못 간 거였어요.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재훈이 수호를 끌어안았어요. 수호야, 너는 단지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아무 잘못도 없어. 그 순간 수호의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12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버지가 왜 수호를 계속 찾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아빠는 수호를 찾기 위해 모든 걸 했나 봐요.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수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누나,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아빠와 엄마 모두 우리를 이어주셨어.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열쇠 기억해. 우리 집으로 가보자. 응, 꼭 가자.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긴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12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는 이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끝내 두 남매를 다시 만나게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었어요.